없던 오늘. 유병욱 지음, 북하우스 출판사. 1부. 오늘 우리는 예전의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 휴무.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가면 나는 일단 눈부터 번뜩인다. 주변의 지형지물을 재빨리 파악해두는 습관이 내게는 있다. 근처에 맛있는 짜장면집이 있는지, 숨은 맛집은 없는지, 생필품은 어디서 사야 하는지, 앞으로 커피는 어디서 마셔야 할지. 그래서 이사하고 나서 몇 달은 일부러 길을 빙 돌아서도 가보고 큰 길 옆 골목골목도 들어가 본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는 2017년에 이사를 왔다. 동네를 거의 파악해갈 즈음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새로 생긴 닭강정 가게를 발견했다. 큰 길가이긴 하지만 위치가 살짝 애매해서 닭강정을 팔기에 적당해 보이진 않았지만 요즘은 맛집이라면 골목 구석까지도 찾아와 줄을 서니까 주인장에게도 다 생각이 있겠거니 했다. 그래도 지역 주민인데 언제 한번 사 먹어보리라 다짐했다. 눈독 들이고 한 달쯤 지났을까? 퇴근길 늘 불이 켜져 있던 닭강정집은 평소보다 일찍 문이 닫혀 있었고 가게 유리문 앞에는 까만 글씨가 적힌 A4 용지가 한 장 붙어 있었다. 휴무. 저희 아기 탄생으로 휴무를 합니다. 금일 휴업, 연휴 기간 쉽니다 같은 안내문은 수도 없이 봤지만 아기가 태어나서 쉰다는 안내문은 처음이었다. 게다가 저 한 줄은 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구석이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겸손하게 들리는 저희라는 말과 가게 문 앞에 붙은 안내문에서 읽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한 아기라는 말, 그리고 애초에 단어 자체에 기쁨이 가득한 탄생이라는 말, 이 세 단어 덕분이었다. 안내문은 마치 천성이 선하고 정이 많은 주인이 기쁨에 넘쳐 가게 밖의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만 같았다. 오늘 저희 집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은근슬쩍 자랑하고 싶은데 그래도 되나요? 두근두근한데 원래 이런 건가요? 혹시라도 오늘 우리 가게를 찾아오신 손님들, 가게 문 닫은 것 아닙니다. 저희 아기 탄생으로 휴무를 합니다. 나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불 꺼진 가게 문을 바라보았다. 문구에 쓰인 마음이 너무 예뻐서 아내에게 보여주고 싶어 사진을 찍었다. 그 후로 그 가게는 내게 흔한 동네 닭강정 가게가 아니라 막 태어난 아기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부모가 정성스럽게 닭강정을 만드는 가게로 기억됐다. 우연히 안내문 한 장을 봤을 뿐인데. 그 뒤로 오며 가며 나는 가게를 들여다보았다. 가게 안에 사람이 많으면 내심 기분이 좋았다. 오늘 매상 좋았겠네. 엄마 아빠는 피곤해도 기운이 났겠네. 5월에 태어난 아기는 잘 크고 있을까? 어느 날은 퇴근길에 들러 닭강정을 샀다. 카운터의 젊은 남자는 아마도 주인인 것 같았는데 친절하고 싹싹하게 닭강정을 건네는 모습이 문구를 쓴 딱 그 사람 같았다. 집에 돌아와 먹어본 닭강정은 맛이 꽤 괜찮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청양고추가 살짝 들어간 매운 닭강정이라 아들에게 먹일 수는 없어 자주 가진 못했다. 배달앱에 닭강정 가게가 뜨고 꽤 좋은 평점과 리뷰가 달리는 걸 확인하고는 알 수 없는 흐뭇함을 느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는 늘 단골이었던 가게였다. 그러던 와중에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쳤고 우리 동네라고 예외일 순 없었다. 퇴근길 닭강정 가게는 텅 비어 있을 때가 많았다. 누구도 퇴근하고 술 한잔 기울이지 않던 시기였으니 그럴만도 했다.
코로나는 잡힐 듯 잡히지 않다가 아주 작은 방심의 틈바구니를 기가 막히게 빠져나와 2차, 3차 대유행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대응 단계를 높였고 사람들은 집에 틀어박혔고 가게들은 9시 전에 문을 닫아야 했다. 나 또한 그 즈음 광고회사가 가장 바쁘다는 시기를 견뎠다. 11월과 12월 마스크를 쓰고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야근을 하고 그 너덜너덜해진 마스크를 쓰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날엔 옆을 돌아볼 여유 따윈 없었다.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몰려오던 일의 파도가 살짝 물러나고 한숨을 돌리며 조금 일찍 퇴근하던 날이었다. 닭강정집 불이 꺼져 있었다. 닭강정집 유리문 앞엔 작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A4 용지로 휴무를 알렸던 바로 그 자리에 임대문이 4글자가 쓰여 있었다. 가게 안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깨끗했다. 내 머릿속에 일 외에는 어떤 생각도 집어넣을 수 없었던 그 시기에 아마 그 가게는 가구를 모두 뺐던 모양이다. 눈을 의심하다가 가슴이 답답해졌다. 아, 안 되는데. 이 가게는 안 되는데. 나는 갑자기 2017년에 태어나 한참 자라고 있을 아기의 안부가 궁금했다. 개인 사정으로 이틀 쉽니다가 아니라 저희 아기 탄생이라는 선한 단어를 쓰는 주인에게 슬픔이 찾아가지 않기를 바랐다. 이럴 줄 알았으면 마음으로만 응원하지 말고 몇 번이라도 더 찾아가 사 먹을 걸 그랬나? 아기는 잘 크나요? 한번 물어보기라도 할 걸 그랬나? 그리고 갑자기 근처에 자주 눈에 띄던 임대문이 현수막이 예사롭지 않게 보였다. 다정한 주인이 있을 테고 무뚝뚝한 주인도 있겠지만 사연 없는 사람은 없을 텐데. 어른이 가게를 열어 아이를 먹이고 돈이 많이 벌리는 날엔 사랑하는 사람에게 좀 더 비싸고 맛난 걸 먹이고 연말엔 여지없이 머리를 극적이다가도 새해엔 새해의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계획을 세우고 희망을 갖는 것이 사치가 되고 그저 현상 유지가 꿈이 되는 이 가혹한 날들은 언제쯤 지나갈까? 가진 것이 충분치 않을수록 더 쉽게 위험에 노출되는 이 시기는 언제쯤 끝날까? 세상엔 많이 배우고 뛰어난 분들이 많으니 부디 이 시기를 현명하게 넘길 답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는 약육강식 같은 단어를 인간의 일들에 너무나 간단하게 붙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인간이 동물에서 진화한 이유이고 인류가 문명을 이룬 이유라고 믿는다.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 책을 보실지 모르는 사장님께 저희 아기 탄생으로 휴무를 합니다 라고 써붙이는 마음, 그동안 가게를 찾은 손님들에게 분명 전해졌을 거예요. 그 마음으로 여실 다음 가게는 훨씬 더 잘 될 거라 믿습니다. 2017년 5월 태어났을 아기도 따뜻한 눈빛의 아빠 엄마처럼 건강하게 자라길 빕니다. 가게 문을 닫은 지금 이 시간이 인생에 꼭 필요한 잠깐의 휴무이길 빕니다. 모르는 사이지만 응원합니다.